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을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지역당 창당 대회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그랬고 광주에서도 그랬고 지금 현재 정권 교체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재명 당으로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아니 정권 교체를 못한다면 그 당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리는 어디에서 주요하느냐, 바로 이낙연 전 총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는 호남, 광주, 전남, 전북 이 지역에서 주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노리고 이낙연 전 총리와 새로운 미래 또는 새로운 미래와 같이 하려고 하는 뭡니까? 원칙과 상식 3인방이 만든 미래 대연합, 거기도 아직 만든 건 아닙니다만 거기가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노리고 있다고 겁니다. 이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입니다. 광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 광주 서구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광주시당 창당식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만 붙여놓은 사진관이 됐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니 저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재명 당이라고 비판받는 저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로 전직 대통령 사진만 내세울 뿐 저거 완전히 김대중 노무현과는 거리가 먼 당이다. 그들의 정신과는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 당으로 전락했다. 저 당은 너네들이 알고 있던 민주당이 아니다.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너네들이 지지하고 너네들이 항상 그렇게 따랐던 그 민주당이 아니다. 너네가 도저히 찍어줄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부산시당 창당대회 25일 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당은 정권 심판도 불가능하고 3년 뒤에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제 광주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도 3년 뒤 정권 교체도 이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광주 사람들을 비롯한 전라도 사람들의 어떤 그 내면에 자리 잡은 공포심, 두려움 이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건드린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김종민 그 원칙과 상식 3인방 있지 않습니까? 미래대연합 그 3인방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도 이걸 밝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붙으면 이길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다. 2027년 대선에서 지금의 이재명이 지금의 한동훈과 붙으면 어림도 없다 이겁니다. 왜 어림도 없습니까? 왜 이재명 당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다는 건 제 평가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습니까? 수사와 재판이 벌써 몇 건입니까?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삐그덕거려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지지율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층이 바라는 정권 교체, 집권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미래가 너네들이 바라는 미래는 없다. 이재명 대선 출마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더불어민주당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다. 대선으로 갈수록 이재명의 결사옹위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진력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으로 갈수록 이재명 리스크는 그것 때문에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리스크가 뭐였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지금 많이 걸려 있는데 저 사람이 총선을 지휘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이재명 리스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총선 겨우 넘긴다 쳐도 대선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겁니다. 이게 바로 또 이재명 리스크인데 이 이재명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또 그 내면에 있던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에 올인하는 만큼 그만큼 결사옹위를 외치는 만큼 거의 저기 북한의 김정은 수령님 결사옹위를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만큼 국민 상식과는 괴리가 점점 더 생길 수밖에 없고 이재명 지지율도 숙권이 가능할 정도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콘크리트 지지층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만 가두리 양식을 할 뿐 이제 확대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저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교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그 상황에서 이재명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있지 않습니까? 저 백현동 국토부 압박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유죄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또 공중분해가 됩니다. 지금 당 자산이 한 440억 정도 있을 텐데 그거를 토해내고도 아마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짊어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이 이재명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이낙연과 새로운 미래와 그 새로운 미래와 같이 하려고 하는 미래 대연합은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재명 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정말 승리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을 심판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을 견제하기보다는 이재명 보호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은 꿈도 꾸지 못한다. 결국 지금 이 이재명 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도 얼마 가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 이낙연 당을 찍어가지고 그 사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소수당인 것과 야당인 것은 그 느낌이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상실감, 그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상당수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인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110석에 불과한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권 여당입니다. 그 지지자들이 느끼는 감정, 야당일 때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상실감은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17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갖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정을 주도하는 집권 세력을 견제하기보다는 이재명 방어에 골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 정당을 보는 그 정당의 지지층, 그 지지층의 상실감, 그 지지층의 분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꼭 같지는 않지만 2016년 11월 이후 시작된, 전개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새누리당 지지층이 새누리당을 보는 그 시선, 그 감정,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대변한다는 생각도 안 들고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투표는 해야 되겠고, 이런 그 복잡한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더불어민주당, 아니 이재명 당을 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특히 각각 이 시대에 민주투사를 자처한 듯한 언행을 하고, 마치 윤석열 정권을 토착 외구쯤으로 여기고 자신의 반윤석열 감정 또는 반국민의힘 감정을 갖다가 과거 항일 독립투사들이 가졌던 반일 감정 내지는 애국정신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역 비하가 아닙니다. 왜 지역 비하가 아니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도 그렇고 주위에도 그런 사람도 많고, 왜냐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남 출신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광주 전남에. 전북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라도 사람들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항상 복잡합니다. 선거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우리 동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이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은 없고 찍을 사람도 마땅치 않지만 국민의힘이 싫으니까 이 사람을 찍어야 되긴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겁니다. 전라도 민심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몰표가 있었습니다. 몰표. 김대중 때 몰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대표적인 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 바람이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돌풍, 국민의당 돌풍, 녹색 돌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 반감이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휘두르고 있을 때 반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소위 MZ, 20대, 30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부산 정권이다.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휘두를 때 이 호남, 광주, 전남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이 저를 선택하지 않으면 저는 정치를 그만두겠습니다. 정계 은퇴를 하겠습니다고 해놓고 계속 정치를 했던 그 문재인.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이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반감도 이렇게 심했는데, 경북 안동 출신의 전라도와는 전혀 접점이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에 대한 반감, 그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어서 국민의힘을 누르고 소위 진보 정권을 자처하는 그런 정권, 민주정권을 자처하는 그런 정권을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밀고 있을 뿐, 저 오만한 전라도 사람들 입장에서 저 오만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도 우리는 찍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라도 사람들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니 2016년 아주 가까운 사례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재명 당이라고 비판받는, 조롱당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도가 대체 무슨 접점이 있습니까? 무슨 접점이 있습니까? 그 당의 주류 인사가 전라도입니까? 아니면 전라도가 그렇게나 사랑하는 김대중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 그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대한민국에 정말로 얼마나 이득이 눈꽃만 칠하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외치는 그 김대중 정신, 그 김대중 정신과 맥이 닿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까? 어느 대목 하나도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접점이 없는데 그냥 정신적으로 소위 이제 뭐라 그럴까 가스라이팅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세뇌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지금 겨우겨우 그냥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전라도의 이 아픈 곳을 직접적으로 건드렸습니다. 민심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석현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호남 민심은 어머니 마음처럼 새로운 미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확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들이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아직까지 호의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전라도 민심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전라도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 타지 사람에게 박대를 당하면 괜히 안쓰러운 감정이 드는 게 바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 사람입니다. 물론 안동하고도 별 접점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전라도 정신, 광주 정신, 김대중 정신, 호남 정신, 정통 민주당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 단 하나라도 접점이 있습니까? 부합하는 점이 있습니까? 단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이재명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라도 사람인 이낙연 아직도 김대중 후계자 지금까지도 김대중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어쨌든 그 김대중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낙연 지금 와서 그 김대중 당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그 이낙연 광주 전남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김대중 사랑하는 김대중을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이낙연 그 이낙연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또 이 광주 전남에서는 이재명 대신에 선택했던 이낙연 그 이낙연이 온갖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2027년 대선 출마가 불투명한 이재명과 그 친위 세력인 한총련 그 옛날에 불구죽죽했던 그 한총련 그 세력들에게 배신자니 수박이니 퇴물이니 이런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김대중 이후로 단 한 번도 유력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한 그 역사, 김대중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나라의 정권에 접근하지 못한 그 역사,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이 나라의 주도권을 쥐어본 일이 없는 이 지역의 한, 왜 그게 한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과연 지금의 이낙연에 대한 그 전라도의 반감 이런 것들이 오래 될까? 오래 지속될까? 이런 것들에 의문이 생긴다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반명 바람이 불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 바람이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 정도의 돌풍 그까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은 최소한 광주 전남에서는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전라도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2015년 당시 호남의 반문 정서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것도 그 기저에는 지역 감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부산이다. 부산 패거리가 다 지금 해먹고 있다. 그 부산 문재인 패거리가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장악해서 패권적 행태를 보이고 호남 사람을 못 살게 하고 호남을 홀대하고 호남을 배제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발단이었습니다. 이게 그 호남의 아주 컴플렉스라 해야 될까 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자극을 한 겁니다. 노무현 때도 이것과 똑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 감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을 건드리고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부산 정권 친노끼리 해먹겠다. 요거 때문에 전라도가 얼마나 그때 화가 났었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 탄핵 역풍이 불 때도 새천년 민주당이 광주 전남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반노 정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반노 정서는 있었고 반문 정서는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반문 정서가 있었는데 반명 정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미래가 광주 전남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 못해도 과거 열린우리당 분당 때 새천년 민주당이 2004년 총선에서 거뒀던 8석, 9석, 10석 미만 이 정도만 건져도 이낙연의 정치적 미래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호남에 토호 세력이 붙어야 됩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옆과 뒤
그 사진을 보면은 그럴싸한 얼굴이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들한테 먹히는 얼굴이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들 원칙과 상식 그 3인방 누가 합니까? 그 원칙과 상식 3인방 광주 충남로에 데리고 와서 돌아다니게 해도 아마 사람들이 못 알아볼 겁니다. 그 정도로 인지도도 별로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 특히나 호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소력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원욱 충남 보령 사람, 김종민 충남 논산 사람, 그 다음에 조홍천은 대구 사람 아닙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붙어야 됩니다. 이낙연 옆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라도 사람들한테 먹히는 전라도 얼굴이 이낙연 옆에 뒤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안철수 옆에 있던 그 쟁쟁했던 전라도 다선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었습니까? 동교동계가 있었습니다. 그 동교동계 대체 언제적 동교동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선거 때마다 그 이리저리 붙어다니는 동교동계가 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전라도에서 거의 신으로 추앙받는 김대중, 그 김대중과 함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있어야 상징성 명분을 갖고 올 수 있다 그겁니다. 또한 대선 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대선에 분명히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불출마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건 그때 가서 경쟁해야 될 문제고 지금은 이낙연 외에 다른 인물도 함께 내세워야 합니다. 이낙연만으로는 상품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자기 외에 자기보다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전라도의 차기 유력 정치인을 함께 내세워야 한다 그겁니다. 몇 명 떠오르긴 하지만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들과 함께 하면은 이낙연 전 총리한테는 일종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정치적 지향이 전혀 다르고 생각하는 목표도 다르고 서로 지지층이 융화될 수도 없고 화학적 결합이 전혀 될 수가 없는, 한마디로 정말 잘해봐야 망하기 직전에 바른미래당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연대 또는 빅텐트 또는 합당 이런 건 시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경략적인 계산하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한테 조언, 권고를 하는 겁니다. 약간 건방지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로급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국회의원 5번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1번 하고 국무총리하고 집권여당 대표까지 하고 대선 주자로 뛰었고 이 원로급에 속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 대표 정치인을 자처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마삼중이라고 조롱당하는 여의도 금쪽이라고 놀림받는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한테 축제를 받고 그 숙제 검사를 받고 출마 지역구까지 지정당하고 그런 모습이 연출될수록 이낙연과 이준석의 급이 이렇게 점점 같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준석처럼 톰과 제리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낙연의 정치적 무게는 그나마 있던 무게감, 엄중낙연으로서 쌓은 그 무게감도 점점 가루가 돼가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소멸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전라도 사람들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광주, 전남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전국까지도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측 입장에서 정말 유리하게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은 서울 서남권, 금관구, 금천, 관악, 구로, 호남 사람들이 많은 곳,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 안산, 시흥, 호남 출향민이 많은 동네, 이쪽에서도 의석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호남과 정권 교체를 강조하는 이낙연, 그 이낙연이 만드는 당이 얼마나 호남색을 갖느냐, 얼마나 김대중 당을 복원하느냐, 이낙연 외에 이재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말이 쉽지 상당한 어려운 작업일 겁니다. 그처럼 말이 쉬웠으면 전라도 사람 그 누구라도 나서서 이미 전라도 당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낙연 전 총리가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처한다면, 이재명 당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이재명 당은 민주당의 후계자가 아니고 민주당 정신을 계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재명 당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그 의무가 바로 이낙연 전 총리에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측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지금까지 호남에서 비교적 편하게 호남에서 국회의원만 4번 하고 도지사를 1번 했던, 그리고 그 덕분에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었던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